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 연습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시간을 입력을 받았을 때 시, 분, 초로 분류하는 문제였는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받을 때 중간에 콜론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는 문제이므로 시간을 입력을 받으면 결국 콜론을 기준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풋 닷 스플릿을 받을 때 12시 띄우고 35분 24초 받으면 각각의 변수에 12, 35, 24가 들어가듯이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변수로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hour, minute, second, 시, 분, 초 변수를 만든 다음 input, 시간을 시, 분, 초 형태로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합니다. 스플릿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구분하는 걸 콜론으로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시 20분 12초라고 입력을 하면 콜론으로 12 콜론 20 콜론 12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 hour로, minute로, second로 입력되고 프린트할 때는 시, 분, 초로 출력되는데 굳이 여기서는 띄우지 않아도 출력했을 때 띄어쓰기 되어 출력되므로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 연습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풋으로 슬래시를 기준으로 2개의 숫자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숫자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정수로 바꾸는 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풋 자체를 여러 개 입력할 때 이렇게 괄호를 씌우는 것은 문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티저에서 가능한 것은 하나의 객체에 대한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객체는 스퀀스 객체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인트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 맵이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풋 닷 스플릿으로 나오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인데 매번 개별로 인티저로 바꿔줘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수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맵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린트라는 것도 프린트 함수의 괄호 안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 인풋도 변수에서 받아들인 값을 리턴해서 사용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int라는 것도 안에 있는 것을 정수로 바꿔주는 거고 그것처럼 맵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맵을 사용하려면 이런 식입니다. 맵을 사용해서 input 닷 스플릿으로 받아들인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int로 바꾸는 거예요. int로 바꾸는데 int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맵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넘어온 거를 int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input 닷 스플릿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거는 스페이스이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콜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인풋 안에 값을 입력하시오라는 인포메이션을 넣고 스플릿 할 수도 있고 값을 입력하세요 하고 콜론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간에 맵 함수를 사용하고 인트로 형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맵 안에 이게 전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맵 안에 이게 이렇게 전체가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5개의 숫자를 받을 때 만약에 맵을 안 쓰면 인풋 닷 스플릿에도 받아두고 각각의 숫자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정수로 형 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5개의 숫자를 받아들일 때 인풋으로 5개의 값을 입력하시오라고 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1, 3, 7, 2, 5, 4, 1, 3, 6, 7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1, 3이라는 문자열, 7, 2라는 문자열 각각의 문자열인데 맵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인티저로 바꿔주면 이것들은 다 정수가 됩니다. 5개 받아들인 게 다 한꺼번에 정수가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더해주면 합은 숫자의 더한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연습 문제는 2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준 입력으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입력될 때 이 점수들의 평균 점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풋에는 안내 문자열을 출력하는 건 무엇일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를 각각 입력하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 문자를 입력하고 평균 점수를 출력할 때는 실수로 출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는 74, 93, 85, 96점 이렇게 나올지라도 평균은 전체를 이 과목 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몇 이렇게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점수를 더한 합에 나누기가 적용되어 소수가 발생하더라도 실수로 출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습자 여러분 각각 이 연습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인풋에 대한 연습 문제까지 제시해보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값을 받아들일 때는 인풋을 사용하고 여기 문자열을 적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를 적어주면 그 변수의 값이 받아지는데 변수는 기본적으로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int 변수를 적용해도 되고 int 안에서 인풋을 입력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받아들이고 싶은 경우에는 닷 스플릿을 적용하여 예를 들어 3개의 변수를 받아들이고 싶은 경우 다음과 같이 input 닷 스플릿 3개의 값을 적용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스페이스
혹은 어떤 문자가 있다면 그 문자 기준으로 값을 나누며 이때 받아들인 건 문자열이기 때문에 각각을 인트나 플러스로 형 변환을 해도 되지만 한꺼번에 변환하고 싶을 경우 맵 함수를 사용해서 바꾸고 싶은 형태를 지정해주고 인풋 코드를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받아들이면 지정된 형태로 형 변환이 일어난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린트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제는 간단하죠? 프린트 1, 2, 3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이 1, 2, 3이 출력됩니다. 또 프린트 헬로 파이썬이라고 입력하면 헬로 다음에 콤마로 인해 한 칸 띄어지고 파이썬이 출력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의 프린트 사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 2, 3을 출력할 때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SEP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은 프린트의 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1, 2, 3을 출력했을 때 콤마를 세퍼레이터, 구분 따로 넣기 때문에 1, 2, 3이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4, 5, 6을 동일하게 세퍼레이터를 적용해보니 다음과 같이 출력되었습니다. 여기서 윗줄과 차이점은 윗줄은 콤마와 공백을 함께 지정했지만 아래의 4, 5, 6은 콤마만 지정했기 때문에 콤마만으로 구분되어 찍히게 됩니다. 다음, 헬로 파이썬을 출력하는데요. 이번에는 세퍼레이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문자열로 지정되어 헬로 파이썬 모두 붙여서 출력됩니다. 그리고 1920, 1080. 이 숫자는 해상도 표시하거나 그럴 때 쓰는 값이죠. 가로, 세로, 픽셀 값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1920 곱하기 1080이라고 하고 싶으면 세퍼레이트를 곱하기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1920 곱하기 1080 이렇게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프린트는 기본적으로 문자열, 변수 등을 섞어 쓸 수 있는데 문자열, 변수 등을 섞었을 때 콤마만 해서 프린트를 구분하면 콤마가 스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세퍼레이터가 스페이스 옵션이므로 만약에 콤마로 구분을 해놓고 세퍼레이터 옵션에 뭔가를 적용하면 세퍼레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 각각의 프린트의 요소들 사이의 간격이 세퍼레이터 안에 있는 간격으로 출력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퍼레이터이기는 하지만 키보드에 역슬래시 키가 있는데요. 키보드마다 기호 역슬래시거나 역슬래시 키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엔터키 위에 백스페이스가 있고 괄호키 옆에 보면 역슬래시 키가 있는데요. 그래서 역슬래시 n 혹은 역슬래시 n은 프린트 함수에서 엔터와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1, 2, 3 사이에 역슬래시 n을 세퍼레이터로 적용하고 출력하면 1줄바꿈, 2줄바꿈, 3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세퍼레이터, 역슬래시 n 혹은 역슬래시 n은 꼭 기억해두어야 할 특수문자로 이외에 역슬래시 t는 탭키로도 적용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연습 문제도 제시해보겠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수가 입력되고 이것은 총합을 출력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인풋에서는 안내 문자열을 출력하고 이때 맵과 스플릿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이렇게 실제로 4개 입력된 값들의 총합과 함께 문자열을 출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프린트의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앞에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이 연습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이는 다음 시간에 실시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프린트 1, 프린트 1. 그러면 기본적으로 1이 표시되고 그리고 프린트는 여태까지 신경 안 썼지만 항상 프린트를 쓰면 끝에는 줄바꿈이 일어나요. 프린트, 프린트, 프린트 하면 여기 1하고 줄바꿈 일어나서 2, 줄바꿈 일어나서 3, 줄바꿈 일어나고 다음 문자는 그 다음 줄에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는 결국 뭐냐 하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역슬래시 n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프린트의 끝은 자동으로 역슬래시 n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 실행 결과는 당연히 1, 2, 3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은 프린트에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프린트의 중간에 문자들을 구분하는 것을 넣었을 때는 세퍼레이터 옵션을 사용했는데요. 이번에는 엔터키, 맨 끝에 있는 엔터키를 없애기 위해서는 엔드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프린트에 어떤 값을 써주고 엔드. 기본적으로 엔드는 역슬래시 n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 또는 문자열을 넣어주면 역슬래시 n이 이것으로 대체됩니다. 봅시다. 프린트 괄호 열고 1 해서 엔드가 없으면 1, 2, 3 찍히는데 엔드를 아무것도 없이 해줬어요. 역슬래시 n이었던 걸 우리가 없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1 찍히고 역슬래시 n 없이 그냥 1 찍히고 이렇게 3이 찍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프린트에 엔드에 역슬래시 n이 지정된 상태인데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기본 옵션인데 우리가 빈 문자열을 지정을 해주면 역슬래시 n을 지워주고 빈 문자열이 채워지기 때문에 역슬래시 n이 없어지고 1, 2, 3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연습 문제를 바로 풀어볼까요? 이어라는 변수에 2019 1월 31일 10시 33분 57을 표시하고 싶은데요.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이 2월, month, day 표시하고 그 다음 줄에 hour, minute, second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코드를 입력해야 할까요?
잠시 학습을 멈추고 학습자 여러분이 직접 해당 내용을 풀어본 다음 학습을 계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모두 풀어보셨나요? 실행 결과를 보면 연, 월, 일 사이에 슬래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에는 기본적으로 엔터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줄바꿈이 되어 시, 분, 초 사이에는 콜론이 적용됩니다. 그럼 그 다음 것을 볼까요? 두 번째 실행 결과는 앞과 다르게 줄바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과 동일하게 작성하지만 세퍼레이터 말고 또 다른 옵션이 있어야 되죠. 바로 줄바꿈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AND를 적용하되 한 칸이 떨어져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공백을 주면 실행 결과와 같이 연, 월, 일, 공백, 시, 분, 초로 표시되겠습니다. 우리는 파이썬을 배우는 것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붕, 천장, 벽, 창문, 문 등으로 멋진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워온 것들은 아주 좋은 재료로 기반을 다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것은 그 기반 중 하나인 파이썬의 참, 거짓을 판별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참, 거짓은 true와 false로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어 print true 이렇게 작성하면 이는 변수가 아니므로 그대로 이게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true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print와 데이터라고 작성할 경우 데이터가 문자열이면 데이터라는 문자가 그대로 찍히지만 만약에 문자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변수 선언을 안 해준다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true는 마치 숫자를 넣은 것처럼 에러가 나지 않고 true라고 출력됩니다. false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true와 false는 참인 경우에는 true, 거짓인 경우에는 false로 나타낸다는 파이썬에서 가지고 있는 정해진 연산자라는 의미입니다. 프로그램이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수학적으로 맞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판단 결과가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면 3은 1보다 크다. 3은 1보다 큰 게 수학적으로 당연히 참이죠. 그럼 print 3은 1보다 크다를 입력하면 이를 참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은 1보다 작다라고 입력하게 되면 결과가 거짓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참, 거짓은 분리연, 참, 거짓 연산자, 즉 불연산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10, 등호 2개, 10. 10과 10은 같은가를 비교합니다. 먼저 등호 하나는 오른쪽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등호 2개는 같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0, 등호 2개, 10은 두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럼 같지 않다는 어떻게 할까요? 느낌표 등호를 사용합니다. 10, 느낌표 등호 5라고 하여 10과 5가 같지 않다고 비교하는 것이죠. 그럼 두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참으로 출력됩니다. 그러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과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은 같다는 코드입니다. 여기서는 대문자, 소문자까지 똑같죠? true입니다. 다음은 똑같은 파이썬이지만 좌측은 대문자 P로 시작하고 오른쪽은 소문자 P로 시작합니다. 파이썬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는 같은 글자라도 아스키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인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대문자 파이썬과 소문자 파이썬은 같지 않다고 하면 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도 한번 살펴볼까요? 10은 20보다 크다. 이것은 거짓이겠죠. 그러나 10은 20보다 작다.
이것은 참입니다. 세 번째, 10은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어떨까요? 10은 10보다 크지는 않지만 같다는 성립합니다. 둘 중 하나가 참이면 참이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10은 10보다 작진 않지만 같다는 성립하죠? 이것 또한 둘 중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참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측 숫자를 바꿔볼까요? 10은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는 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10은 9보다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